예, 그 글로벌 마케팅 언론 그 5주차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냥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반 정도씩 나눠서 해볼게요. 이 5장은 좀 내용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세 파트로 나뉘어서 다음 주까지도 그 다음 주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 이 모델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모델이 이와 같죠.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의 마케팅 자극이든 기타 환경적인 자극이든 이게 소비자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구매 결정 과정에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이 이루어져서 제품이나 브랜드나 딜러라든지 구매량, 구매 시기, 지급 방법 등이 결정되는 이와 같은 소비자 행동 모델이 가장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그런 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해하면 소비자 행동을 다 이해한다라고 과감하게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잘 알아두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있었던 모델에서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 문화라고 하면은 문화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의 기초적인 결정 요소다. 그래서 뭐 국가별로 문화가 다르죠. 또 지역별로도 또 다르고.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뭐 실용적이고 성취와 성공, 활동, 진보, 물질적 안락, 뭐 개인주의 뭐 이런 게 있고 또 동양 우리 같은 데는 미국보다는 뭐 집단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뭐 의례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실제로 문화가 지역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또 뭐 종교가 기독교냐 뭐 불교냐 뭐 그 캐톨릭이냐 또는 이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하위 문화를 서브컬처를 하기도 하죠. 국가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또 같은 국가 내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인종 집단, 레이스, 인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화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지리적인 차원에서도 같은 국가에 아니 같은 저기 행정구역에 속하여 있더라도 뭐 경계로 해서 굉장히 다른 문화적인 그런 걸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라고 해서 이제 문화는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큰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또 뭐 학습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소셜 클래스, 사회 계층인데요. 사회 계층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동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죠.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소득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반드시 소득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하층, 하상층, 뭐 노동층, 중간계층, 중상층, 상하층, 최상층 이런 식으로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이렇게 뭐 해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중산층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고소득층,
뭐 저소득층, 뭐 중산층,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회 계층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들이 꼭 소득에 따라서만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뭐 가치관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행위를 공유한다, 구성원들끼리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 계층, 소셜 클래스라고 얘기해서 이 저거를 할 때, 시장을 세분화할 때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 요인이다. 그래서 소셜 팩터가 있는데, 소셜 팩터는 이 중거 집단이나 소집단 또는 뭐 책에서는 파벌로 번역을 했고요. 역할과 지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중거 집단은 그의 태도나 행위에, 한 개인의 태도나 행위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 영향을 주는 모든 집단을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해요. 내가 뭐 행동하고 그럴 때, 알게 모르게 기준이 된 집단, 내가 학생이구나, 대학생이구나. 그럼 대학생에 맞게 우리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도, 저기 왜 학생이 왜 저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거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이나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 영향을 주고, 거기에는 이제 1차 집단이랑 2차 집단이 있고, 희원 집단, 내가 거기에 멤버로서 포함하고 싶다. 이거를 멤버십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번역은 책에서는 109페이지 보면은 희원, 뭐 희구, 희망하고 원한다. 이래서 희원 집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1차 집단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동료와 같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또 이해관계가 없이 비공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우리가 희원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차 집단 이렇게 얘기하고, 2차 집단은 그거보다 더 종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노동조합 집단과 같이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걸 우리가 2차 집단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공식적이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덜 요구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거 집단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집단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개인의 행동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 또 태도라든지 어떤 자아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순응하는 압력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열망 집단이라고 있는데, 열렬히 내가 희망하는 집단이죠. 열렬히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을 우리가 열망 집단이라고 하고, 나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서 빼줘.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 회피 집단. 그래서 dissociative gro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 거부하는 가치나 행동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거 집단의 영향이 강한 곳에서는 마케터들은 여러 브랜드 중 어떤 것이 제일 좋고, 또는 어느 특정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같이 특정 제품이나 제품 범주에 관해서 어떤 조언이나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끼리 이렇게 있어도 조금 목소리가 크면서도 똑똑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의견을 따르게 되는 집단이 뭐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다 있죠. 그런 걸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요.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또 이렇게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본 내용 중에서 그 중국의 왕후, 이제 이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 활동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그래서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광고 모델을 쓸 때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적절한 사람들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래서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되면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쓰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집단, 그래서 클릭인데, 또 이거 어떤 말로는 또 파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소집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파벌 구성원들은 서로 유사하고 이들의 친밀감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그래서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소집단을 만들어서 정보도 교환하고 뭐 행동도 같이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몰려다니면 또 문제가 돼서 좀 개방적인 게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이게 워드 오브 마우스 또는 구전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워드 오브 마우스, WOM이, 그러니까 마우스가 입이죠. 입에서 하는 말로 전한다 그러는데, 워드 오브 마우스에서 마우스가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G 있죠? 마우스. 그거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댓글도 달고 뭐 이래가지고, 특히 뭐 여러 가지 SNS에서 그런 걸 하는 걸, 그걸 또 이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얘기하죠. VIRAL 마케팅.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의사결정 영양제나 우두머리가 트렌드를 시작하는데, 또 너무 자기네들끼리만 쭉 그러면은 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좀 내부 지향적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또 알고 나서는 또 퍼뜨리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즘 특히 댓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발전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청원이니 막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의견 개진을 하는 게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수월해졌으니까.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거는 다 1인 미디어잖아요. 예? 공식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특정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또 역할과 지위,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활동, 이게 역할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학생이니까 역할이 뭐 학생이니까 이렇게 이럴 거다. 교수니까 이렇게 이럴 거다.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이럴 거다.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돼요. 네? 지위가. 여러분들도 같은 학생이라도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뭐 중학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조그만 집단이라고 그러면은 운동선수 팀에서도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포지션에 따라서 축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배구가 됐건 포지션에 따라서 뭐 센터냐 뭐 레프트냐 라이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역할이. 그리고 거기서 주장이냐 뭐 부주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물론 개인이 합쳐져 가지고 사회 전체가 이루어지지만, 개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이게 가족 구성원은 가장 영향력 있는 1차 중거 집단이에요. 중거 집단.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구매 조직인데, 그래서 보통 뭐 정의가족, 패밀리 오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족은
부모와 형제들로 구성되는 걸 이제 정의가족이라고 해요. 네? 그런 거라서 뭐 부모로부터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야망, 자존과 사랑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정의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가족이다. 그러면 생식가족은 일상 구매 행동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로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또 생식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휴가라든지 주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로 정의가족이랑 생식가족, Family of Orientation, Family of Procreation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족생애 주기다 그러면은 이거는 Family Life Cycle, Family Life Cycle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고 또 그 다음에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뭐 어떤 자식을 키우고 이래가지고 또 중년 장년이 돼가지고 또 노년이 돼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 그런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이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구매 의사 결정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애가 생기니까 좀 더 큰 자동차를 사야겠다. 또 뭐 또 보다 더 넓은 집을 사야겠다. 그리고 뭐 이게 아무래도 애가 교육을 받는 동안은 애 교육비를 또 많이 쓰겠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Family Life Cycle, FLC라고 얘기해요. Family Life Cycle, 가족 생애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 구매 의사 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소비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개인의 연령이 어떤지, 또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 여러 가지 방금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이랑 관련되게 일생에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이런 거라든지, 직업은 또 어떤가, 나의 또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구매 활동 같은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죠. 또 뭐 물론 당연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퍼스널리티,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행동을 포함해서 환경 자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반응으로 이끄는 특징적인 인간 심리적 특질의 집합, 이거를 보통 개성이라고 해요. 개성, 퍼스널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개성은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자율이라든지 뭐 존경이라든지 사회성, 방어, 그리고 적응성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질로 설명이 됩니다. 또 브랜드 요과 관련해서 우리 브랜드 개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가 알게 모르게 인간의 그 개성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간 특질의 고유 혼합.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나이키다. 그러면 나이키의 어떤 그런 도전 정신, 뭐 진취감,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있겠죠. 그런 브랜드에 대한 퍼스널리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에는 다양한 그 있다. 뭐 예를 들면 할리 데이비슨이라 그러면은 막 또 그 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 그거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 이제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돼서 또 퍼스널리티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아 개념이 뭐 실제 자아 개념이냐, 타자 자아 개념이냐, 그 이상적인 자아 개념이냐, 이거는 뭐 어떻게 자신을 보고 싶은가, 또는 타자 자아 개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실제 자아 개념, 뭐 이렇게 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와 연결되는 브랜드들을 소비하게 되고 관심을 더 갖고 이런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액티비티, 라이프 스타일, 어떤 활동을 하고, 관심사가 뭐고, interest, 어떤 관심사가 뭐고,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AIO 이렇게 해요. 액티비티,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라든지 사회 계층이라든지 직업이 같더라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학생들이고 뭐 비슷하고 뭐 해도 시간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그 특히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심사가 뭐더라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제반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또 어떻게 가지고 있냐 뭐 예를 들면 뭐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 같으면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소비 활동이 달라지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걸 이렇게 AIO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밥은 내가 해 먹어야지 꼭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뭐 시간 아깝게 뭐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또는 뭐 이렇게 요즘 또 레디메이드 또는 HMI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켓컬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주문해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배달 뭐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커피만 봐도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디야 커피 같은 거로 한번 제가 뭐 커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사례를 다루어 줄 텐데 커피 같은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랑 커피에 대해서 이게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 커피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는 커피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최소한 에스프레소건 그 유럽에서 먹는 그런 커피가 진짜 커피고 거의 이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그냥 진짜 커피 그게 아닌 그냥 뭐 가공품 같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서 미국 가서 아니 유럽 가서 아메리카노 달라고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뭐 별로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커피집 같은 게 커피 카페 같은 게 유럽에서 미국식 스타일의 카페가 많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도 많고 사용도 안 하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커피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가지고 뭐 커피라는 거는 집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꼭 이 가공식품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 그게 또 국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슈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뭐를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죠. 핵심 가치라는 것은 행동이나 태도보다 더 깊은 기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초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장기적인 선택과 바램을 결정하는 걸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조리 과정에서 편리함과 어느 정도 몰입을 모두 추구하는 사람들을 편의관여, 세분시장 뭐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시간을 더 중시하는가, 뭐 예산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소비자에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역피라미드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그 개인 소비자에서 시작해서 가족, 사회적 요인,
사회 계층, 문화 이런 식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심리적 과정,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심리적으로 그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정보 처리하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과정에 들어가는 그 개념들이 동기 또는 지각, 학습, 감정, 기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첫 번째가 동기예요. 동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가 충분한 강도로 환기, 강도로 생겨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게 동기가 돼요. 그래서 동기 이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온 것들 중에 몇 가지 책에 나온 것들 보면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 그래서 프로이드, 그 유명한 프로이드 심리학자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그 지그먼트 프로이드.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심리적 동인들은 대개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꿈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아마 심리학개론이나 사회학개론 이런 데 보면 공부했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걸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 이제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구별을 하는가, 이걸 동기일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있죠.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5가지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5가지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5가지는 계층이 나뉘는데 맨 기본적으로 그 생리적인 욕구, 뭐 배가 고프다든지, 뭐 졸립다든지, 뭐 갈증이 난다든지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안전 욕구. 나는 그 뭐 외부로부터의 뭐 침입이라든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뭐 여러분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 욕구랑 관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애정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뭐 사회적 욕구라고도 해요.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좋은 감정을 교환하고 또 인간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욕구. 또 그 다음에 존경 욕구,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높은 자리를 뭐 향해서 올라가고 이런 게 또 그런 거 아닌가 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보면 존경 욕구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자아 실현 욕구, self actualization needs.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꼭 내 스스로 뭔가 좀 숭고하고 나 자신을 꼭 돈을 많이 벌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의 큰 뜻을 펼치고 뭔가 기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런 걸 우리가 자아 실현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생리적, 안전, 사회, 존경, 자아 실현 욕구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전 욕구로 올라가고, 안전 욕구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 욕구, 존경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 실현 욕구를까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아 실현 욕구다 그러면 어떤 숭고한 그걸 하는 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뭐 우리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봉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종교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이에요. 매슬로우 하이어르키 오브 니즈. 그래서 행동의 가장 낮은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거냐 해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다음에 헐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행동을 하는데 불만족 요인이 있고 만족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이 요인으로 발전을 하는데 불만족 요인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만족 요인을 없애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 요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는데 보증이 있냐 뭐 6개월, 1년, 2년 그런 보증이 있으면 이거는 만족이 늘어나진 않지만 보증이 없으면 불만족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만족의 차원과 불만족의 차원은 다르다. 예? 같은 차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불만족이 줄어든다고 만족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를 이제 헐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족도 없애지만 만족은 또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헐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얘기에서 충분한 강도로 이런 것들이 환기됐을 때 사람들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동기가 된다라는 게 이제 모티브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에 접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나한테 별로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은 왜곡을 하고 그것 중에서도 기억하는 거는 또 따로 두고 이런 걸 우리 이제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 선택적 기억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퍼셉션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그것들을 나름대로 그 중에 모든 것들 우리 다 선택할 수 없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선택해서 그거를 또 나의 어떤 가치 체계라든지 나의 논리 체계라든지 나한테 맞춰서 조직화를 해요. 그리고 또 그걸 해석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맞는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장님이 코끼리를 이제 더듬을 때 코를 만지느냐, 다리를 만지느냐, 귀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코끼리는 뭐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이렇게 코처럼 길다. 내지는 코끼리는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팔랑거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그거를 주의를 하고 왜곡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퍼셉션이죠. 결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지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기의 나름대로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해서 세상에 대한 그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지각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재밌는 그림도 많이 나오고 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유자의 논문이 그 한 챕터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여러분들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글로벌 소비자 행동론에서 공부하기 바라고요. 또 뭐 책에 조금 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기 바래요. 스스로. 다음에는 이제 학습 및 감정 이런 게 있어요. 학습이라는 거는 뭐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학습은 꼭 행동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새로운 집단에 새로운 동아리에 가게 되면은 이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죠. 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드라이브 그거에 대해서 추동하고 자극하고 단서 반응 및 강화 등을 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느끼는 게 추동이라고 뭐 번역을 하는데, 뭐 충동이라고도 또 자는 번역하기도 해요. 행동을 하게 하는 강한 내적 자극, 이거를 드라이브라고 그러고, Q는 이제 단사죠.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부수적 자극, 이런 것들을 또 단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일반화하거나 비슷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반화하는 것이 있고, 일반화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차별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구매할 때 하나의 제품을 잘 만들면 다른 제품도 잘 만들 거라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아니다. 이건 제품 종류가 달라.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예 같으면은 노트북이랑 프린터는 이게 다르네.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서 노트북 전문 회사에서 사고 프린터 전문 회사에서 사는 게 낫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감정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뭐 갖게 되는 emotion, feeling 뭐 이렇게죠. 느낌이죠, 느낌. 네? 그래서 감정이 충만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많이 쓰이는 게 뭐 초코파이 정 뭐 이런 거 있죠. 고향의 맛 다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다시다라든지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뭐 맛이 뭐 달콤하다, 맛있다, 뭐하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사람의 정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억,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뭐 우리의 뇌 속에 이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억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나한테 장기적으로 남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단기 기억이냐 장기 기억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고요. 또 연상 네트워크 모델이다, 뭐 연상 네트워크 기억 모델이다 하면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메모리 모델, 그러면은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기억과 관련된 연결 마디마디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갤럭시 휴대폰이다.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이제 강도가 다른 연결들에 의해서 접속된 저장된 정보를 이렇게 노드, NOD, 마디라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링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마디와 링크, 노드와 링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걸 연상 네트워크 기억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브랜드 연상 이런 게 있어요. 브랜드 연상. 그래서 그 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와 관련돼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느낌, 뭐 지각, 이미지, 경험, 신념, 태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향의 맛 다시다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고향의 맛 다시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걸 어떤적으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연상되도록 하는 거, 브랜드 어소시에이션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초코파이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초코파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쫙 이렇게 뭐 연결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연상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고 소비를 촉진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같으면은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넥소다. 전기차 넥소 모델이 나오면 그 넥소 모델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끔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각도와 같이 해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부호한다. 그러면은 정보가 기억에 들어가는 방식과 장소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는가. 그죠? 그리고 기억을 인출하는 거는 정보를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방식. 그래서 정보를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서는 기억에 다른 제품 정보가 있으면 이제 간섭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강구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기억에 저장시키고 그 강도가 강하게 하고 인출할 수 있고 부호하는가. 이게 기억.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광고와 관련된 모델 같은 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뭐 오늘 이게 또 시간이 제가 요 5장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5장이 다 안 끝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요번 주 5주차까지는 여기까지로 일단 하겠어요. 여기까지로 하고 제가 5주차부터는 우리가 좀 퀴즈 같은 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죠.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제가 퀴즈를 만들다 지나간 것도 혹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과거 그러니까 2, 3, 4주차 것도 같이 풀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